이슈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경제입니다. 앞으로는 커피, 초콜릿 같은 기호식품 사 먹는 것도 좀 걱정해야 하는 걸까 싶을 정도로 최근에 초콜릿, 커피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죠.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 카카오의 경우에는 올해만 해도 가격이 2배로 뛰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격이 급등한 이유가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초콜릿 올랐습니다. 가격. 네. 최근 제과업체들이 초콜릿 제품 가격을 일제히 올린다는 네.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특정 제품 같은 경우는 20% 정도 가격이 오르기도 했고 이 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제품인데 뭐 브랜드명을 말씀드리기 뭐하긴 하지만 여튼 이게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아예 그 원가에 안 맞아서 제품 생산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품도 있고 그 정도군요. 그리고 뭐 가나 초콜릿이라고 하는 또 굉장히 네. 유명한 초콜릿이 있잖아요. 이걸 그쵸, 만드는 회사 네. 같은 경우에는 초콜릿 제품 17개 제품의 가격을 한 12% 정도 올렸고 뭐 다른 제과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9% 정도. 네. 이게 그 정부가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 억제 정책 때문에 굉장히 조금 뭐랄까 그 식품들의 가격을 누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격은 올리지 않고 판매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제과업체들이 뭐 대응을 해오다가 이제는 결국에는 뭐 못 참고 가격을 대폭 올린 건데요. 네. 이유는 초콜릿의 주 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뭐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인데 어느 정도길래요? 지난 2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코아의 톤당 거래 가격이 9,402달러예요. 네. 여기에 조금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그렇죠. 지난해 12월에 평균 가격이 4,297달러였으니까 2배 정도 오른 겁니다. 그러네요. 이것도 꽤나 많이 오른 느낌인데 네. 사실 코코아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수십 년간 평균 가격이 톤당 한 2,000달러 정도밖에 안 됐어요. 뭐 거기에 비하면 5배 정도 오른 거니까 그렇군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환율 한 환율이 또 많이 1,400원대를 올랐죠.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과업체가 체감하는 원재료의 음. 인상폭은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왜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나 많이 올랐을까요? 네, 먼저 코코아의 공급망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 네. 코코아는 카카오라고 하는 나무에서 뽑아내는 원재료입니다. 그렇죠. 카카오 나무는 학명이 신이 내린 음식이란 뜻의 테오브로마 카카오라고 하는 건데 뭐 이름에서 조금 알 수 있듯이 원래는 아마존강 유역에서 5,000년 전부터 경작이 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나무예요. 네. 뭐 길쭉한 모양의 열매를 우리가 카카오 포드라고 부르고 이 열매 안에 손톱 크기 정도의 씨앗이자 원두인 카카오 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말려서 가공한 뒤에 갈면 뭐 코코아 파우더나 네. 버터가 되는 겁니다. 네. 이 코코아를 사다가 제과업체가 초콜릿을 만드는 건데 그렇죠. 이게 유래만 남미이지 현재 주요 경작지는 서아프리카의 이른바 코코아 벨트라고 하는 나라들이에요. 네. 뭐 코트 디부아르, 가나, 카메룬, 나이지리아 뭐 이런 나라들인데 여기에서 전 세계 카카오 원두의 70%를 생산을 합니다. 대부분이 이쪽 지역에서. 맞습니다. 네. 코트 디부아르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한 44% 정도가 되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를 생산을 하는 나라고요. 근데 지난해부터 이 코코아 벨트에서 코코아 원두 생산량이 급감을 한 겁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네. 코코아는 10월에 한 번, 그다음에 이듬해 4월에 한 번, 이게 한 시즌이거든요. 이렇게 한 시즌에 2번의 열매를 따는데 이미 지난해 10월 첫 수확기에서 생산량이 꽤나 감소를 많이 했고 올해 4월에는 그것보다 더 줄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코코아 가격이 이미 올해 초 한 4월쯤에 1만 달러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상승폭을 보였었는데 그 가격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상 기후 현상 때문이겠죠. 이제 맞습니다. 농작물들은 그 영향을 그렇죠. 안 받을 수 없는데요. 일단은 직접적인 원인은 병충해이긴 해요. 병충해요. 네, 검은 꼬투리 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카카오 열매가 새까만 곰팡이에 덮이는 병이에요. 곰팡이가 피면 당연히 네. 그 안에 있는 열매는 썩겠죠. 그렇죠. 네네. 이게 원래는 가나의 일부 지역에만 있던 병충해라고 하는데 네. 지난해 여름에 이상기후 때문에 이쪽 지역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평소보다 당연히 기후가 습했겠죠. 습해지죠. 네, 그렇게 되면 이 습한 기후를 타고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번지게 되는데 뭐 습한 장마철에 집에 곰팡이가 많이 피는 거랑 한 번 생기면 맞습니다. 쫙 퍼지죠. 그런 거랑 같은 원리인 건데 여기에다가 깍지벌레라고 하는 벌레가 있는데 이 네. 벌레가 카카오 나무의 수액을 먹고 사는 벌레거든요. 근데 이 벌레가 옮기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네.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카카오 나무가 죽게 되는데 요걸 번지는 걸 막으려면 뽑아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지난해 말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 때문에 겨울에
기온이 너무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온이 높으면 카카오 열매가 잘 자라지 못해서 그래서 또 4월에 수확하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근본적인 원인은 어쨌든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후가 널뛴다고는 하지만 사실 작황이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코코아의 가격도 지금은 너무 올랐지만 작황이 좋아지면 다시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네네. 사실 보통의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보통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데 네. 다행히 올해 10월 수확기에는 생산량이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고는 해요. 그러면 코코아 가격이 좀 더 내려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초에 올랐던 가격 그대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코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왜 특수한 케이스? 이것도 공급망 이야기이긴 한데 네. 이게 조금 슬픈 역사가 담겨 있기는 해요. 코코아의 주산지인 코트디부아르는 영어로는 아이보리 코스트, 그렇죠. 한국말로는 상하해안이란 뜻인데 이게 프랑스어예요. 그렇게 뭐 나라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이름을 달게 된 건데 마야 문명을 정복했던 스페인이 초콜릿을 유럽으로 가져오고 네. 그래서 그 프랑스가 그걸 보고 그 남미에 있는 카카오 나무를 가져다가 코트디부아르에 심어서 대규모 농장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코트디부아르에서 지은 카카오 농장에서 원료를 재배하고 이걸 유럽으로 들고 와서 코코아를 만든 뒤에 전 세계에 초콜릿을 파는 공급망이 이때 만들어진 건데 조금 나쁘게 말하면 좀 착취 구조의 공급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코트디부아르가 지금은 독립된 국가잖아요. 이건 네. 옛날 얘기고. 그렇죠. 맞습니다. 식민지 시절 얘기고. 1960년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네. 사실 그때만 해도 코트디부아르는 굉장히 아프리카에서는 그래도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네. 인근에 있는 부르키나파소나 뭐 가나 이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올 정도였는데 그렇군요. 사실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유럽이 다시 잘 살게 되는 때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초콜릿의 소비가 많이 늘었고 그래서 코코아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코트디부아르가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게 된 건데 그래서 코트디부아르의 뭐 밥줄이 코코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도 코트디부아르 GDP의 15%, 그다음에 수출의 40%가 코코아일 정도예요. 단일 농작물에 나라 경제가 너무 이렇게 의존돼 있는데 그러네요. 근데 파국은 1980년대 중후반에 시작이 됩니다. 코코아 가격이 평균 톤당 뭐 $1,000 수준까지 떨어져요. 너무 떨어졌네요. 맞습니다. 이때부터 코코아 벨트의 순환 시대가 시작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1987년에 코트디부아르가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했거든요. 뭐 조금 과하게 말하면 나라가 망한 거죠. 그렇게 10년을 허덕이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전이 발발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정부군도 그렇고 반군도 그렇고 코코아를 판 돈으로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20년간 굉장히 어마어마한 정도의 산림이 체벌이 됐고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코코아 가격도 낮아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시작이 된 건데 네. 이러다가 왜 지금은 이렇게까지 비싸졌나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맞습니다. 농사도 돈이 있어야 조금 수확량을 늘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농부의 아들이긴 한데 잘 아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나무가 많이 살면 한 100년 정도를 산다고 해요. 100년이요? 네. 근데 품종에 따라 뭐 짧기도 하고 더 길기도 할 테지만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이 평균 한 35년쯤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35년에 한 번씩은 나무를 심어야 수확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매해 병충해를 막으려면 농약을 사서 뿌리기도 해야 되고 수확이 끝난 뒤에는 비료를 사서 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되기도 하고 사실 이게 다 돈입니다. 근데 오랜 기간 코코아 가격이 너무 쌌던 데다가 나라도 망하고 그다음에 내전도 있어서 한 30여 년 동안 이걸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공급만 자체에서 수확을 직접 담당하는 농부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도 아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나무가 늙어서 병충해도 약하고 그렇다 보니까 수확량도 줄어들고 또 이상기후 때문에 타격은 훨씬 더 커지고 이런 상황이 지금 닥친 거죠. 코코아에 이렇게 의존했던 나라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였길래 이 정도로 타격을 받았을까? 네, 마이티어스라고 하는 단체의 보고서를 보면 코코아 벨트에 있는 나라의 농부들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초콜릿바 한 개를 1,000원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 중에 절반이 조금 안 되는 442원이 슈퍼마켓 같은 소매업체에게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초콜릿 제조사는 352원 정도를 벌고요. 뭐 가공하는 업체도 가져가고 다 하고 코코아 벨트 농부에게 돌아가는 돈은 고작 66원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금액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착취 공급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실제로 코트디부아르 농부의 하루벌이가 50센트 정도밖에 안 된대요. 옆 나라인 가나는 84센트. 뭐 물가 차이도 있겠지만 한국 돈으로 뭐 1,000원이
안 되는 거죠. 너무하네요. 이렇다 보니까 축적할 자본이 없었던 그렇게요. 거고 네. 축적해놓은 자본이 없으니까 새로 나무를 심고 농약을 사고 비료를 사는 일들을 못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병충해도 약하고 그렇죠. 이상기후가 오게 되면 수확량이 확 줄어드는.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돈이 맞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가격이 오른다는 게 뭐 우리는 비싸진다고 하지만 네. 이제 농작물을 이렇게 직접 가꾸는 입장에서는 그럼 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나아지긴 할 텐데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비율의 문제인 거잖아요. 뭐 2배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예를 그게 들면 그대로 가는 게 66원에서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뭐 100원 넘게 120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농부들에게 돈이 충분히 얼마나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당장 내년부터 사정이 좋아지긴 할 거예요. 네. 좋아지긴 할 텐데 문제는 병충해 때문에 죽은 나무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오래된 나무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로 심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카카오 열매를 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대략 기다려야죠.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3년이요. 그래서 가나에 있는 카카오 위원회라고 하는 정부 그 위원회 관계자가 네.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최소 5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외신에 했더라고요. 예.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 카카오 가격이 떨어질 일이 당분간 쉽지 않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생산 환경만 놓고 보면 그런 게 맞습니다. 네.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초콜릿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도 재고 비율이 1985년 이후에 최저점 기록을 계속 경신을 하고 있다고 해요. 다행히 2024, 2025 시즌 그러니까 네. 올해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첫 수확기인 올해 10월의 작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도 뭐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외신 보도가 있던데 네. 사실 올 겨울 기후가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10월에 수확량이 꽤 괜찮았다고 하는데 4월에 올랐던 코코아 선물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유지돼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투기 수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공급 차원에서 공급 사이드에서 뭐 가격이 그렇게 내릴 만한 요인이 안 보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가격이 올 초에 굉장히 많이 오를 때 한창 오를 때 2월쯤이었는데 런던이랑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코코아 선물 가격이 오른다에 베팅한 투기 자금이 한 87억 달러 정도가 됐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2조쯤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또 만약에 가격이 내린다라고 투기자분들이 베팅을 하게 되면 가격이 또 쭉쭉 빠질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에는 아직 그런 베팅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네. 네. 그럼 전체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공급 사이드에서 보게 되면 가격이 내릴 만한 요인이 없긴 하는데 그 수요 쪽에서는 조금 내릴 만한 요인이 있는 게 네. 카카오 원두는 코코아 벨트에서 뭐 많이 재배를 하지만 네. 사실 초콜릿은 대부분 유럽 국가가 소비를 하거든요. 네. 근데 EU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법 중에 공급망 실사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긴 하지만 여튼 이게 무슨 법이냐고 하면 환경 파괴나 강제 노동 등으로 만든 원료나 제품은 유럽 시장에서 팔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인데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트디부아르를 비롯해서 코코아 벨트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난 한 20-30년간 굉장히 불법적으로 산림을 채벌해서 재배한 코코아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코트디부아르의 정부 산림보호국에서 조금 추산을 해봤더니 코트디부아르에서 생산하는 카카오 그 원두의 40% 가량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재배하는 코코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코코아는 유럽 기업이 사갈 수가 못 없겠죠. 사는 거네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나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이 물량을 조금 싸게 사올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기는 해요. 네. 보통 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에는 가나에서 코코아를 많이 사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 가나 초콜릿이 있는 것이고요. 예. 코트디부아르에서 만드는 코코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벨기에로 갑니다. 우리가 아는 고디바, 네네네. 고디바 같은 초콜릿이 이 코트디부아르에서 나는 코코아로 만드는 건데 그렇군요. 만약에 벨기에가 이걸 못 사가게 되면 코트디부아르는 어딘가 팔아야 되겠고 네. 그러면 우리가 싸게 조금 사올 수 있는 아시아 여지가 쪽에서 있는 거죠. 저렴하게. 맞습니다. 예. 커피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올랐다고 해서요. 맞습니다. 커피도 카카오만큼은 아니지만 최근에 가격이 급격히 오른 농산물 중에 하나인데 네. 커피 양대품 중에 아라비카랑 로부스터라고 하는 건데 네네. 로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가까이 올랐고요. 전년 대비해서. 아라비카 같은 경우에는 50% 넘게 올랐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커피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렇죠. 근데 커피 원두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게 카카오처럼 공급망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커피 원두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브라질이고 그다음이 베트남인데 사실 뭐 수탈 구조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아니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커피 원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도 인근의 기후가 그렇죠. 재배하기 적당한 적도 인근의 나라들이 대부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서 네. 카카오처럼 서아프리카 몇 개국의 생산이 몰려 있지 않기는 합니다. 뭐 사실 이상 기후가 일상화했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커피 같은 경우는 작황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격이 다시 안정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날씨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하늘만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글로벌 경제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디아 아리 뮤직 소울차일드의 초콜릿 하이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eah, yeah.